네, 시즌1의 적재적소의 매매로 수익을 증명한 존재감, 시즌2 경이로운 역전승, 그리고 시즌3를 지배했던 압도적 전략까지 우리는 지난 3번의 시즌 동안 시장을 뒤흔든 8명의 파트너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각 시즌의 전설들이 왕 중의 왕을 기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승률로만 증명해온 8명의 진검승부, 대한민국 주식의 판을 뒤흔들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그 뜨거운 막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흔들었던 8명의 주식왕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즌 1, 2, 3 승자들에게만 허락된 마지막 무대 왕중왕전. 그 최후의 승부에 나설 주인공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드라마틱했던 시즌 1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1등이 바뀌었던 장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매매 횟수로 최대 수익률을 얻어내며 권태민 파트너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승부사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블루엠텍과 에코아이, APR까지 1등답게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시즌 1의 최종 2위는 박우신 파트너였죠. 무하마드 알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번 왕중왕전에서는 챔피언을 차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자, 지난 시즌 기어 종목 보시면요. 에코아이와 블루엠텍, M디바이스로 종목 수익률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번에도 기대해보죠. 다음으로 시즌 1 3위를 기록한 한중현 파트너입니다. 공격 모드와 방어 모드를 넘나드는 리스크 관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재미와 전략을 모두 갖추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시즌 1 매매 종목으로는 블루엠텍,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로킷 헬스케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제 시즌 2로 넘어가 보죠. 시즌 2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승자 이광무 파트너, 예선, 본선, 결선 모두 1위를 차지했던 전설의 상관왕인데요. 전무후무한 기록 이번 왕중왕전에서도 보여줄까요? 자, 지난 시즌에서는 매드팩토, 제일약품, 유니트론텍이 이광무 파트너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시즌 2에서 2위를 기록한 이동근 파트너인데요. 1등 아니면 꼴찌, 주도주 종가 매매를 노린다며 과감한 매매를 예고하는 듯한 출사표를 남겼습니다. 시즌 2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정면 승부를 선택해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제일일렉트릭,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번엔 팀전으로 시작해서 강한 자만 살아남았던 시즌 3의 주인공들입니다. 시즌 3 우승자는 안인기 파트너였습니다. 요즘 안인기의 시대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왕중왕전에서도 시즌 3의 우승 기세를 이어갈지 주목해보죠. 지난 시즌에서는 한 종목 천일고속에 무려 381%대까지 달성하면서 레전드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즌3 2위의 강재현 파트너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매매로 우승을 증명하겠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올라가는 전략, 이번에도 통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난 시즌에서도 현대그룹주 등 대형주를 매매했던 게 특징이었습니다. 왕중왕전에서의 활약도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뭐니 해도 연륜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즌3 3위를 기록했던 참가자 김동엽 파트너, 웃음 뒤에 냉철한 카리스마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어울리는 파트너인데요. 네, 매일 가슴 뛰는 설렘, 수익을 드릴 수 있을지 주목해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투자와 Y바이오 로젝스, 글로벌 텍스프리 매매가 인상적이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순위를 뒤집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왕중왕전의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TV와 유튜브로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시다는 인증샷 찍으셔서 진짜 주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저희 방송에서 발표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K 프리미엄 시대와 함께 시작하는 왕중왕전, 이번에는 또 얼마나 치열할지 기대되는데요. 한국경제TV 주식 왕들만 남은 왕중왕전. 이제 남은 왕좌는 단 하나. 모두가 노리는 그 자리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오늘 이 자리에는 각 시즌을 지배했던 최정의 8인의 파트너 중
먼저 두 분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시장의 맥점을 타격하는 날카로운 승부사 우리 안인기 파트너 그리고 수급과 흐름을 읽는 냉철한 전략가 우리 김동혁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익률 대회 오늘 시장이 저희 수익률 대회 하는데 왜 이러죠 시장이라고? 자 우리 주도하는 전략가 안인기 대표님 가슴 뛰는 설렘을 줄 김동혁 대표. 역시 뭐 김동혁 대표 운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항상 이제 시작됐습니다. 왕중왕전. 네. 우리 안인기 대표님 마지막 시즌 3에서 우승을 차지하시고 네, 어떻게 우승은 좀 만끽하셨나요? 그렇죠. 지금 너무 만끽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네. 거의 뭐 이 꽃길과 꿈길을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 좀 듭니다. 요번 이제 또 시작됩니다. 왕중왕전. 네, 자 나에게 왕중왕전이란 보너스 찬스다. 보너스 찬스다. 지난번에 한번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달콤한 맛을 봤고 이번에 우승과 관계없이 왕중왕전은 또 좀 기대감도 좀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결국에는 우승한 이후에 또 한 번에 좀 겪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우승 뒤에 예, 너무 뭔가 멀리 가시는 거 아닌가요? 네. 뭔가 좀 재미난 갈라쇼 하는 것처럼 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보너스 찬스라는 느낌이 그래요? 좀 들어집니다. 왕중왕전이 진짜인데. 그런가요? 그럼요. 왕중왕전은 시즌에서 순위 안에 드셨던 분들만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참여하려고 하도 쉽게 참여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는 그러면- 2025년도에 왕을 뽑는 건데. 그러면은 또 왕중왕전 또 약간 군침이 도는데요. 네. 네, 한번 또 멋지게 한번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옆에 계신 가슴 떨릴 설렘을 주실 우리 김동혁 대표. 나에게 왕중왕전이란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이다. 9회 말 투아웃이다. 네. 무슨 얘기인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전설적인 양키스의 그 지명 타자였던 요기베라가 한 말인데요. 9회 말 투아웃이면 다들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그렇죠. 돌아가시려고 차비를 하시겠지만 이번 그 왕중왕전 끝날 때까지 승부의 예측은 금물이고 그래요. 누가 우승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소개되는 순서로 보니까 당연히 8번째로 소개가 되던데 야구팀으로 쳐도 저는 8번 타자라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네. 제일 마지막 시즌에서 턱걸이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하는 의식인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를 감히 뭐 우승할 사람으로 지칭하거나 생각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다른 분들께 네. 어떤 분이 우승할 것 같으냐고 한 두세 분 뽑아달라고 하면 김동현 대표가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그럼 좀 네. 아닙니다. 네. 끝까지 제 신분은 속이겠습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9회 말 투아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재밌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뭐 다들 1등이 목표일 겁니다. 누가 1등 할 것 같으십니까? 뭐 옆에 계신 분이요. 뭐 이렇게 뭐 다들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1등이 목표지만 내가 혹시 2등을 하든 뭐 1등이 못 하더라도 이 사람만은 내가 꼭 이기고 싶다. 세죠 아니기 대표님. 이분만은 내가 한번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그 8분 모두 실력은 쟁쟁하고 쟁쟁하죠. 그리고 그럼요. 네. 사실 제가 3회 시즌 3 때 제가 우승할 거라고는 단 한 명도 예상을 못했었어요. 저 자신도 저를 찍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예선을 거치고 본선을 거치고 결선에 올라가니까 또 승부욕이 발동이 되고 그렇죠. 또 중요한 것은 약간 운이 좋았어요. 그럼요. 운도 따라야 됩니다. 거의 운 9의 기 1 정도? 그래서 그때 딱 마감하는 순간에 가장 수율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제가 본선에서 제가 또 1001고석을 어떻게 또 잡아가지고 또 380%대 큰 수익이 나면서 또 예선, 본선, 결선 진출했듯이 제가 볼 적에는 8명 중에서 꼭 누가 이겨야만 좀 뭐 마음이 편하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실력은 대동소이하고 그래요. 아마 종이 한 장, 백지장 차이 한 장으로 실력과 운이 좋은 분들이 아마 왕중왕전의 우승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하셨는데 누군지는 말씀 안 하시네요. 결국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우리 김동엽 대표 나를 제외한 우승 후보 한번 뽑아보시죠. 우승 후보요? 네. 이분은 우승할 것 같은데 이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시는 분. 어쨌든 전력으로 봤을 때 트리플을 달성했던 이광우 대표님 네. 같은 경우 그 기세가 굉장히 무섭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옆에 안인계 대표님도 그렇죠. 가장 최근에 높은 수익률을 그렇죠. 기록하면서 1등을 하셨기 때문에 몸이 좀 풀려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요. 뭐 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김동연 대표님은 1등 또는 2등 할 것 같아요. 저는 1등 또는 2등 또는 3등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특히 김동연 대표님은 올라가는 종목을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서 큰 수익을 내는 분이기 때문에 맞지요. 지금처럼 박스권장에서 그래요. 메이저 매수주 중심으로 매수하시는 이런 스타일은 제가 볼 적에는 압도적으로 1등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그래요. 평가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왕중왕전에 참여하신 8분은요.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현 시점 가장 잘하시는 분입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시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8분의 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발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왕중왕전에 입성을 하게 된 또 두 분의 선택과 기준 차분하게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제 이런 판단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을 할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져 있는지 같은 시장 속 다른 판단 나올 수 있는 예스 또는 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 시장 포인트인데요. 오늘 급락 매수 기회일까라는 시장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과연 두 분은 어떤 의견을 선택하셨을지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자, 오늘 매수의 기회다. 우리 안인기 대표 그리고 김동엽 대표 또한 오늘은 매수를 할 매수의 기회다라고 예스를 두 분 다 선택해 주셨는데 저 예스를 보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매수를 하셨을 텐데 왜냐면은 앞서 시간에도 말했지만 6조 네. 맞나요? 6조가 맞나요? 잠깐만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맞죠? 5조 그리고 기간은 2조. 매도를 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그래서 개인들이 6조 이상을 매수하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안인기 대표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구간 속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된 구간 속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도가 출회된 상황이지요. 화면 보시면은 6조일 수도 있겠고 지금 또 뭐 증권사 창구에서는 지금 개인들이 8조 4천억대 매수, 네. 코스닥은 1조 1천억대 매수, 외국인들 기관들이 그만큼 비중 축소 매도, 선물도 지금 2조 가까이 매도를 쳤어요. 그러니까는 지수 2천, 3천, 4천, 5천, 5,300 후반권대까지 올려놨다가 고점에서 지금 또 207포인트 빠지고 오늘 3% 이상 급락이 나왔던 시장인데 과연 현재 시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말씀드려본다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뭐 AMD라든가 일부 AI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노이즈, 향후 가이던스가 좀 높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감 등등으로 인해서 많이 내려온 상황이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이제 바로 올라가느냐 쉬었다 올라가느냐 그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7월까지 상승장 구간 속에서 현재의 고점에서 횡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약간의 조정 국면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수는 5,800포인트까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좀 횡보하다가 좀 약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 또 내려오는 상황이지만 저는 뭐 현재 위치로 본다면 실적, 그다음에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의 어떤 지표라든가 환율의 부담도 있었고 또 수급이 악화된 모습이지만 저는 상승의 기조는 여전히 유지한 채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급락은 오히려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것도 옳지 않은가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좀 지켜보면은 시장이 조정받을 때 모아가는 전략, 그래 좋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오늘 들여다봤는데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무엇을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 외국인 기관과 뭐 외국인들 수급도 잘 눈에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가 셌던 순환하던 섹터들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중국 소비주들 네. 혹은 태양광 뭐 이런 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야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들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인기 대표 어떤 의견 갖고 계실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외국인들 귀환들 프로그램 쪽은요. 은행주를 많이 매집을 했고 네, 네. 그리고 증권주도 매수하고 통신주도 매수하고 그다음에 춘절 대비해서 최근에 여행, 면세점, 유통 이런 종목들 사실 개인들이 IT하고 2차 전지하고 로봇에 관심을 많이 둘 적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은은하게 저점에 있는 유통, 소비,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그다음에 또 이런 금융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매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일부 다이나믹하게 내려오는 일부 민감주들이 내려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러한 종목들이 덜 빠지고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 연출시켰고 저도 오늘 아침에 또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아침에 메이저 매수지 몇 개 좀 드리긴 했었는데 그러한 종목들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또 화려하게 또 올라갔다 또 우상향 연출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철저하게 지금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섹터보다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섹터 중심으로 조금 방망이 좀 짧게 치고 신규 매수한다면요 그렇게 전략 취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동엽 대표도 예스입니다. 네. 김동엽 대표 예스의 의견 들어볼 텐데 이직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1일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2월 달 안에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과연 갈 수 있을지, 코스닥은 1,500포인트는 찍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전망과 함께 오늘 예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뭐 단적으로 먼저 지수의 전망에 있어서는 2월 달에 6,000과 뭐 코스닥 1,500은 달성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이번 주 들어서 사실 두 번의 폭락과 한 번의 급등이 연출이 됐고 어제도 기대보다는 또 좋은 장이었는데 일단은 내일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 초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서의 그런 학습 효과 같은 것들이 좀 있죠. 원래 그 케빈 호시의 그러니까 연준 의장의 네네. 어떤 성향에 대해서 미리 좀 넘겨짚어 갖고 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아무 얘기도 안 나오니까 다시 급반등이 나왔던 건데 사실 지난 2, 3년 동안 AI 버블 이슈는 수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마다 또 다른 생각들로 AI 경쟁으로 다시 재해석되면서 또 오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AMD 실적이 정말 생각만큼 정말 안 좋았던 거냐? 그래요. 아니면 오픈 AI랑 엔비디아랑 뭐 의견 충돌이 있다라는 게 AI 시장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만큼 충격적인 이슈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면은 결코 아직 뭐 터지지 않은 버블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게 앞서서도 우리 안인기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저도 상반기까지는 유지된다는 차원 그리고 지금 디램 같은 거 낸드 플래시 가격에 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작년 거에 한 7, 8배거든요. 지금 제일 높게 부르는 데는 내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17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도 45조 정도 내외였는데 엄청나죠. 몇 배인가요? 거의 한 8배 가까이. 7배 정도 되네요. 네, 그런 정도라서 뭐 어저께 이제 1,000조 넘었다라는 게 뉴스 헤드라인이었는데 300조를 넘게 버는 회사가 1,000조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2,500개 상장 기업 중에 아마 줄을 쭉 세어보면 저퍼주 한 30건 안쪽으로 들어올 정도로 아직 시장에서 평가를 덜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많은 종목들이 이제 좌우 충돌하면서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들의 구분값 그리고 요새 이제 올라갈 때 보면 많은 중소형들이 이제 소외되어 있으니까 빛 좋은 개살구다. 그래요. 지수만 올라간다. 네. 나머지들은 정체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데 어쨌든 질문의 요지는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의 관점이니까 그렇죠. 뭐 미국이 1900년대 초반에 다우가 1000이었다가 많이 되는데 흔히 말해서 니프티 50라고 하는 똘똘한 주식 50개가 그 역할을 했던 것과 비슷한 경로를 우리 시장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시장을 보면 매수해야 될 종목을 모르겠더라고요. 김동엽 대표님. 네. 오늘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시장에 들어왔는데 김동엽 대표님은 어느 쪽을 오늘 접근하는 게 공략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 보시나요? 어떤 섹터 쪽을? 오늘 아침에 뭐 장전에 말씀드린 거는 오늘 아침에 되게 인상적인 기사 하나가 있었거든요. 서울에 빈 방이 없다. 서울에 빈 방이 없다? 네, 호텔 왜요? 방이 없대요. 외국 관광객들이 막 오는데 예, 방을 못 잡아서 방값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인바운드 관광객의 어떤 숫자 그리고
최근에 2월 달에 중국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가 거의 다 취소됐다고 네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온다고밖에 볼 수 없고 네. 이번 설 연휴 중국의 춘제 때 25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온다고 돼 있어서 그게 작년보다 50%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 말씀인즉슨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국 소비주 쪽을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단연코요. 그리고 한 그러면- 일주일 정도의 일정 매매 상황으로도 딱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모아가는 전략,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들, 반도체라든지 로봇, 뭐 2차 전지 조정을 받았던 이런 종목들 쪽 반포자들이라고 하죠. 반도체가 없는 분들 이런 기회 때 모아가는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우리 시장을 사실 지수를 먼저 저만큼에다 목표치를 두고 거기다가 뭐를 맞추려고 하는 시장이거든요. 네.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다 좋아서 얼마 간다 이런 게 아니고 7,500을 계산하든 6,000을 계산하든 이거의 머릿속에 8, 90%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만큼 올라갈 거니까라는 게 어느 정도 셈법이 들어가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그 정도만큼 안 가면 지수가 도저히 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조정 시의 매수는 아직까지 유효한 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염원하고 얘기하는 6,000 또는 뭐 기분 좋으면 7,500까지 갈 수 있다. 또 멀리 보는 분들은 만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뭐 주도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 게 분명하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음 또 이슈하고 비슷한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포인트, 다음 포인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바로 저희가 확인하면 반도체 내일 반등 기대해도 될까라는 질문이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조정받은 반도체 내일 반등 기대할까, 기대해도 될까? 자, 두 분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공개합니다. 자, 안인기 대표는 기대해라. 김동엽 대표는 이게 기대를 내일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 노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인기 대표. 네. 삼전닉스, 파라치운, 웨인. 사실 오늘 내일의 반등의 기회라고 한다면 오늘 매수하는 거는 뭐 잘 싸게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스의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진다는 눈에 띄는 확실한 실적주 플러스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2배 이상 올라온다는 성장주 거기에다가 외국인들 매수 가담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 소부장주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상향 연출되었던 분위기. 저도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해서 원익아이패스라든가 뭐 동진세미캠 또 DBI텍, 한미반도체 계속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신고가 나왔던 종목이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일부 IT 소부장주들이 고점에서 지금 15%, 20%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반등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조금 누웠다가 그러니까 지지가 발휘되면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뭐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그때 혹은 V자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미국 시장에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AMD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인텔, 브로드컴 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다가 또 주저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서 뭐 이런 얘기 좀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미국 시장의 오늘 반등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IT가 올라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중기 우상향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빠지는 가격 조정보다 옆으로 늘어지는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겠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중장기 전략으로 본다면 저는 은은하게 메이저가 매수하는 섹터 대장주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내일 V자 반등 나오면 좋겠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마음을 좀 차분하게 잡수시면서요. 좋습니다. 대응하시는 게 좋지 그렇다면 않을까 반도체 생각합니다. 전략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게 지금 뭐 그날 대응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눌릴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반도체에 대한 전략입니다. 반도체 전략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정 후에 또 한 번 상승 가능성이 높겠고 네. 지수 7월까지 5,800 올라간다면 그 중심에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그 두 종목을 집중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향, SK하이닉스 향, 전공정 또 일부 또 후공정이라든가 또 PCB 쪽이라든가 그래요. 일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좋아질 적에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매수할 적에 그때 같이 또 대응하셔서 좀 짧게 방망이 찍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 모아가는 종목은 대형주 단인가요? 중소형 단인가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가는 장이 연출된다면 지수는 금방 올라갈 것이고 지수 박스권 연출된다면은 중소형주 쪽에서 일부 HPS라든가 덕산하이메탈이라든가 ISC라든가 이런 일부 중소형주 위주로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지수의 모습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의 모습. 네. 그럼 결국 확인하고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모아갈 때 어떤 식의 모아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매수를 했어요. 네. 눌려요. 네. 근데 수급이 좋아요. 네. 추가 매수. 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수급이 안 좋아요. 개인들만 매수해요. 그러면 관망. 그리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저점 찍고 올라갈 적에 왕창 매수해서 올라갈 적에 상승세 종목으로 비중 확대 전략 그렇게 좋습니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내일 반등 기대해도 될까? 우리 안인기 대표는 예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옆에 계신 김동엽 대표는 노의 의견입니다. 자, 어떻게 평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노. 아니, 지금 들어보면 사실 안인기 대표님은 예스라고 하셨는데 내용은 노예요. 다 네. 노거든요. 네. 제가 할 소리를 다 하셔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안인기 듭니다. 대표님은 기본적으로 다 예스맨이에요. 그래서 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앞서서 말씀 주신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가 네. 장이 많이 빠졌을 때는 케빈 호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불안감. 작용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풀에 넘어졌다가 그냥 다시 벌떡 일어나는 화요일장이 나왔는데 지난 한 1, 2년 동안 AI 버블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단 하루 만에 극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랑 오픈 AI 이슈라든가 또 AI 소프트웨어가 일자리를 엄청나게 뺏어간다던가 말씀 주신 대로 AMD 실적을 보고도 분명히 잘 나왔는데 네. 예상치에 미달됐다며 그냥 내려꽂는 거. 이거 사실 올라갈 때는 너무 잘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올리는데 시각이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단기라도 좀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노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 다만 앞서서 말씀 주신 거 연장선으로 보면 끝난 건 아니다. 끝난 거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우리 김동엽 대표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것 같나요? 반도체에 우리가 슈퍼 사이클, 울트라 사이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 사이클의 위치가 지금 어느 쪽까지 와 있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버블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반대쪽에서는 아직 계속 멀었다고 말씀드리지만 버블이라는 건 정말 뭐 착한 버블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버블이 없으면 가치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죠. 가격이라는 게. 그렇겠죠. 그것도 올라가야 재미가 붙고 그런 거고 버블, 그러니까 거품이 없는 콜라나 맥주가 맛이 없는 것처럼 예, 버블은 어느 정도 필요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맥주잔이라든 콜라잔에 따랐는데 거품이 80%다. 네. 이러면 내용물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개거품이죠. 그런 정도까지 아니고 내용물이 70%, 거품이 20, 30%라고 하면 그건 정말 이상적으로 잘 따른 건전한 버블이다. 맛있는, 네, 맛있는 버블. 뭐 음료를 마시게 한 조건이 충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경계선 어딘가쯤 있고 만약 야구의 진행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산업의 그 AI의 진척도로 보면 3회 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네요. 근데 주가는 지금 7회 내지 8회쯤 가 있죠. 그게 문제죠. 그러면은 어렵네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3회를 봐야 되는 건가요? 7, 8회를 봐야 되는 걸까요? 7, 8회를 봐야죠. 가격이 현재 움직이는 그거 건 아시죠? 6회 지나면 무료 입장인 거. 네. 네. 그럼 7, 8회까지 본다면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 시리즈는 그 무료 입장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요. K 증시도 무료 입장은 없을까요? 그러면 이 공짜 점심 드시러 오시면 큰 코 다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냥 뭐 세간의 말, 흔히 말해서 뭐 글로벌 IB들이 7,500 갑니다. 26만 원 갑니다. 150만 원 갑니다. 막 불러대는데 앞서서도 계속 수급적으로는 아니 얘네들은 왜 이렇게 소리 질러대고 계속 팔고 있지? 이때가 제일 사실은 리스키하거든요. 막 올라간다고 리포트는 막 내는데 그래서 개인들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막 사는데 정작 지네들은 팔고 있어.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현상이냐 이거죠. 주의사항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의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좀 주의사항이- 유념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늘 아쉬운 거죠. 뭐 저희들의 적자는 또 한계와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2천에서 3천 넘고 4천 넘을 때라도 뭐 미친 듯이 얘기하지 못했다가 왜 5천 넘으니까 그 남은 포인트 사실 6천이라 그래봤자 지수로 얼마 안 지금 되긴 100포인트가 하죠. 네. 넘게 올랐는데 그 20 정도 더 올라가는 프로테이지에
운명을 맡기자며 6천 가니까 사세요 이렇게 지금 막 소리 질러대는 게 맞느냐. 남아있는 포인트가 사실 얼마 없는데 그런 생각이 사실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 안인기 대표의 두 분의 의견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야구 6회 이후에 공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저희 아주 오래전에 야구를 갔다 갔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인기 대표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야구장 가고 있는데요. 네. 몇 회부터 공짜인가요? 공짜 없습니다. 없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9회 말까지 공짜 없어요. 그래요. 이거를 빨리 말씀해 주셔야지. 네. 6회 이후 지났다고 공짜인데 최기훈이 공짜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 하냐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옛날엔 분명히 공짜였어요. 옛날엔 공짜였어요. 네, 옛날엔 예. 공짜였어요. 제가 그렇게 오래전에 갔습니다.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올해는 좀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공짜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정리까지 도와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포인트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포인트입니다. 춘절효과 카지노 여행주 따라가도 될까? 아, 그래요.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주도 섹터들이 쉬어가는 동안에 이 중국 소비주라 불리는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 태양광도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이거 따라가도 되는지 붙어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두 분의 의견 하나 공개합니다. 두 분 다 예스예요. 근데 이거는 기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주도 섹터에 들어가려고 모아놓던 자금을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막상 그쪽에 들어가야 될 때 여기서 또 차익 실현을 못하게 된다, 발목이 잡히면 또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안인기 대표님 예스입니다. 그렇다면 연속성을 어디까지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명절 지나고까지 가능한 흐름? 그래요? 여기서 한번 더 가면은 약간 오바 상승, 눌리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 최근에 우드투어 오늘 상승 갔어요. 네. 호텔신라 최근에 좋았었고 이마트 좋고 롯데관광개발 좋고 파라다이스 좋고요. 강원랜드 좋았고 하나투어 최근에 우상향. 그래서 호텔신라까지 좋았었죠. 최근에 저는 이제 호텔신라를 좀 매집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메이저가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춘절 때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 못 가고 한국으로 온다. 일본 관광객은 중국 못 가고 한국으로 온다. 결국에는 이 일한령이라 그러죠. 네, 그 서로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실적을 놓고 본다면 실적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우상향 전개되고 있고 작년 12월 달부터 실적이 좋아졌는데 1월 달에도 지금 그래요. 일부 카지노 관련 종목들 실적 성장세 부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외국인들 기관들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저점에서 물량 모으고 있는데 그게 이제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 2차 전지, 로봇, 네. 뭐 제약바이주 일부, 그다음에 조방원 좀 쉬는 틈을 타서 금융지주사, 면세점, 여행주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또 유통주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중소기업. 단기적으로는 그쪽 종목으로의 좀 집중하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동엽 대표 의견도 들어볼 텐데 예스입니다. 김동엽 대표도 연속성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이 중국 소비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앞서 네. 말씀하신 카지노, 여행, 뭐 호텔, 뭐 화장품, 의료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김동엽 대표는 그 중에 어느 쪽을 가장 좀 유념해서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지도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엔터 쪽에 가장 큰 행사가 예정돼 있는 게 3월 20일 날 네. BTS의 광화문 공연. 광화문 공연. 예, 그게 완전체 예정돼 있는데요. 광화문 공연인가요? 저는 그게 지금 넷플릭스로 세계 생중계도 되지만 근데 그건 무료인가요? 뭐 그런 정도니까 무료겠죠. 광화문이면 무료로 해야지 그걸 어떻게 막나요? 그렇죠. 근데 막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료 아니면 또 큰일 납니다. 그런 네. 정도의 거의 뭐 거국적인 차원의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소개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 유명한 아티스트 공연이 있으면 저희 딸내미도 갔다가 와서 하는 얘기가 전우좌우가 전부 다 중국인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런 공연이 잘 안 열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 가까운 곳에서 열리면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표를 끊고 온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BTS 월드 투어 앞서고 이제 공연하는 그때까지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인바운드 관광객 폭발적인 증가의 어떤 피날레 상황이 될 그래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연속성을 물어보시니까 한 달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일 우선하는 건 오면은 일단 자야 되니까 숙소와 관련해서 서울 쪽에 호텔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면세점은 지금 특화돼 있는 게 없어요. 면세점은 지금 안 가요. 그냥 다 올리브영 가죠. 그래요. 예, 올리브 땡 가죠. 그러면 김동현 대표는 호텔 쪽을 가장 눈여겨보는 호텔하고 카지노 이런 쪽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 이야기는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요 정도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시장 포인트, 다음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포인트는요. 태양광입니다. 오늘 태양광과 중국 소비주가 강했거든요. 태양광주 정책 모멘텀 없이도 반등할까라는 이슈인데요. 태양광, 이게 지금 두 분의 의견은 이게 계속 모멘텀 없이도 반등할까? 두 분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안인기 대표는 노,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동엽 대표는 예스입니다. 안인기 대표의 노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모멘텀 없이도 반등할까? 노, 반등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이신 결국 거죠. 모멘텀 최근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또 한화 솔루션이 또 어저께 상한가 가고 오늘 또 위아래 꼴이 그래요. 나왔고 그다음에 일부 뭐 대명 에너지라든가 OCI 홀딩스라든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강력한 모멘텀이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태양광 모듈 셀에 대해서 부가세를 이제 그동안 면제시켰는데 네. 뭐 계속적으로 이제 취하겠다는 얘기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주 정거장,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 적에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자력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제조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네. 해서 2028년까지 테슬라 플러스 스페이스 X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 당국자라든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코멘트라든가 전략에 의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시원하게 급등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역시나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거나 지속적인 정책이 들어갔을 적에 주가의 우상향이 전개될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12월 달에 매수했다가 약간 누워가지고 좀 지켜봤더니 어저께 상한가 오늘 또 올라와서 좀 절반 좀 팔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첫 번째 정책, 두 번째 실적, 그다음에 메이저 매수 가담이 된다면 지금 우주정거장, 뭐 데이터 센터의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정책과 이슈, 그다음 성장성만 부각된다면 저는 은은한 우상향 가능성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짧게 올라왔다가 약간의 또 긴 휴식이 그렇죠. 예상이 되어집니다. 결국 말씀을 요약하면 테마로 끝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 솔루션이 작년에 적자가 좀 심했는데 네. 재작년에 적자 심했고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적자 나는데 올해는 큰 흑자가 연출됐다라는 그런 또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흑자가 눈에 띄게 좋아질 적에는 메이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때 좀 집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정도 네. 나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 김동엽 대표 의견 예스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할 실체가 이게 머스크의 입에서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 철저하게 머스크와 미국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실체가 없고 우리나라에 관련주가 있는지도 궁금할 정도로 네.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정책 모멘텀이 없어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원래 태양광 섹터는 이어질 것이다. 네, 원래 시작은 머스크 팀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막 수소문해서 방문해서 네네. 일부 계약건이 나오면서 그런 이제 태양전지라든가 모듈 쪽과 관련된 업체를 수소문했다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돼서 오르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최근에 원전 쪽에 대한 그 믹스를 원상태로 한다 그래서 원전주가 좀 부각됐을 뿐이지 지금 정부의 또 하나의 에너지 기조는 분명히 신재생이거든요. 지금 정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 흔히 말해서 햇빛 소득 마을 2,500개라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마을 중에 2,500개를 2030년까지 햇빛 소득,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걸로 소득을 일으키겠다라는 그 대규모의 정책이 지금 준비되고 실행되고 네, 있거든요. 네. 정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저쪽 남쪽에 집중돼 있는 태양광 시설 쪽에서 그래요. 나오는 전기를 빨리 갖고 오기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모멘텀이 원래 깔려 있는데 여기에 머스크의 한마디가 모멘텀을 확 준 거다 이렇게 표현을 반죽물 드리겠습니다.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해줬다고 보는 거고 어제 미국장에서도 오늘 새벽장 보면 제일 많이 오른 섹터가 태양광이에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네, 여기까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같은 시장 속 다양한 의견을 이슈와 섹터로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장 매수보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시선을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심 유망주들 만나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종목들을 공개해 볼 텐데요. 자, 먼저 두 분의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왕중왕의 다음 한 수는 이거는 어떤 게 나올지 우리 안인기 대표는 대한항공, 그리고 우리 김동엽 대표는 DSC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두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대한항공 오랜만에 보네요. 대한항공부터 만나볼까요? 먼저 선별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열심히 물량을 모으고 있어요. AI 특수에 대한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화물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좀 더 자세하게 뭐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분기도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화물 사업도 수혜를 보고 있다는 점 긍정적. 또 우주항공, 항공 우주 사업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넘어서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사실은 이 우주항공 테마에 어떻게 보면 큰 캐파로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좀 스몰캡 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관망의 분위기였습니다만 최근에 실적이 개선되고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 가담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바닥권 박스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요 구간에 돌파가 나오는 시점인 만큼 또 한 번에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잠깐 좀 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그래서 차트. 오랫동안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 분위기는 괜찮았죠. 지난번에도 바닥에서 한번 진하게 한번 또 올랐던 좀 때가 좀 있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바닥 찍고 올라오는데 DMI 차트 매수 신호가 한 번씩 이렇게 뜹니다. 매수 화살표, 매수 화살표, 매수 화살, 매수. 이거는 이제 본격적 상승 랠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28,000원대까지 한번 시원하게 올라갈 가능성 무게를 두고 있고요. 손절가 21,000원을 잡고 추가적인 우상향 기대해보는 전략 제시해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종목 DSC 인베스트먼트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아주 직관적인데 네. 코스닥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정부 정책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 많이 코스닥에다 유치해서 넣겠다는 얘기예요. 좋은 기업에 가장 지금 근접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저는 필요회사 AI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회사 지분을 약 10% 정도 갖고 있는데 최근에 필요회사가 한 7천억 정도 자금 유치를 위한 그 단계를 겪고 있는데 그걸 인정받게 될 경우에는 이 회사의 가치는 거의 한 2조 원대가 됩니다. 그래요. 그럼 10%의 지분 갖고 있는 DSC의 지분 가치가 2천억이 되겠죠. 투자한 거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될 거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코스닥 뭐 친화 정책, 코스닥의 업그레이드 정책의 최대 수혜주는 벤처 캐피탈이다. 이런 관점에서 필요회사 AI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SC 인베스트먼트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95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차트 네. 짧게 한번 볼까요? 네, DSC 차트 한번 인베스트먼트. 보시면은 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주봉 차트인데 그 작년 4월 달에 그 메타에서 1조 2천억에 산다 그랬던 거 이제 거부하고 요 무렵쯤이 이제 그 독자 생존한다 이러면서 또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방문하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좀 주도했던 종목으로 출시 좀 나왔던 거고요. 한 7, 8개월 좀 조용하게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전고점에 다다르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주봉상으로 약간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네. 필요회사의 IPO 이슈가 부각이 되는 상반기 중이라고 하면 한번 슛이 세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좋습니다. 판단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SC 인베스트먼트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주식왕들의 시향과 섹터 그리고 베스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펼쳐질 별들의 전쟁 왕중왕전대의 규칙과 운영 방식 저희가 정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8명의 검투사와 함께하는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최종 승부. 대회에 앞서 대회 규칙 살펴보겠습니다. 대회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단 한 번의 승부로 진행됩니다. 8인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힌트 계좌를 통해 직접 매매를 진행합니다. 계좌 수익률은 한국거래소 정규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그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또 전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종목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회에 앞서 간단히 규칙 살펴봤고요. 이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검투사 중 최고의 왕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펼쳐질 왕중왕전에 저희가 운영 방법, 규칙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안익희 대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죠.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잠시 후 10시부터 해서 급등하는 메이저 매수주 집중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유튜브 출연하고 있죠. 한국경제TV 유튜브 안익희 쳐서 들어오셔도 좋고 안익희 인기 종목 들어오셔서 구독도 하시고 저랑 같이 시원한 계좌 상승 만들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급등하는 메이저주 집중 매매법을 말씀해 네. 주신다고 했고요. 자, 이어서 김동엽 대표는 오늘 지금 바로 입장이신 거죠? 네,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 해주실까요? 지금 자막에 나오는 대로 뭐 이번에도 또 한 번 리스크식으로 해서 노이즈가 나오는 AI 버블론에 대응하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시죠. 그래요. AI 버블에 대해서 그리고 급등하는 메이저주 집중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두 분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신규 프로그램이 생기는데요. 뭐 집에서 뭔가 안 좋고 뭐 이런 일을 했으면 주민센터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주식에 대해서 뭔가 궁금증이 있으면은 저희가 주식 고민 해결센터를 찾아갑니다. 오. 매주 금요일 날 8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8시, 9시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준비가 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이 있으시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신청해 보시면은 저분들이 상담에는 탁월한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대한 승부 최후에 웃게 될 단 한 명은 과연 누가 될지 수익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8인의 사투 속에 그 뜨거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자, 진짜 주식 2부 왕정왕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